밤 9시 모든 집들이 깊은 잠에 빠져들 무렵입니다. 하지만 한 집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68살 정수는 침실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이 깨지 않도록 발소리를 죽여가며 옷장으로 다가갔습니다. 거기서 검은 외투를 꺼내 입었죠. 거울 앞에 선 정순의 얼굴에는 묘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결심이 서린 듯 하면서도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는 듯한 모습이었죠. 오늘도 가야겠다. 정순의 작은 속삭임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애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고리를 돌리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추위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늦은 설거지를 하던 며느리 서진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38살의 서진은 15년째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며 살아왔지만 요즘 정순의 행동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 나가시네요. 서진은 찬물에 젖은 손을 대충 닦고 창가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순의 작은 실루엣이 골목 끝으로 사라져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뒷모습은 어쩐지 쓸쓸하면서도 무언가에 이끌리는 듯한 느낌이었죠. 이상했습니다. 평소 일찍 잠자리에 드시던 정순이 언제부터인가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외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시간씩이나 말입니다. 처음에는 가끔씩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죠. 서진은 그냥 나이가 들어 잠이 안 오시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자주, 더 규칙적으로 외출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어디를 가시는 걸까요? 요즘 기침도 심해지셨는데. 서진의 가슴 속에는 불안한 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혹시 어머님께 우리가 모르는 병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어서 밤마다 나가시는 건일까요? 며칠 전부터는 더욱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정순이 외출해서 돌아올 때마다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거든요. 마치 울고 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우셨을까요? 왜? 서진은 직접 물어보려고 몇 번 시도해 봤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저 좀 답답해서 바람 쐬고 왔다며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순의 눈빛에는 뭔가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정순의 외출 패턴이었습니다. 딱 정해진 시간에 나가서 정해진 시간에 돌아오는 거였죠. 마치 누군가와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남편한테 얘기해 볼까요? 서진은 잠깐 고민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은 요즘 회사 일로 바빠서 집에 오면 피곤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괜히 시어머니 얘기로 남편을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정순이 나가시기 전에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만지작거리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마치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설마 어머님이 누군가를 만나러 가시는 건 아니겠죠? 서진의 머릿속에 온갖 추측들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옛날 친구라도 만나시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모임이라도 있는 건가요? 하지만 정수는 평소에 외출을 별로 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거의 없었죠. 그런 분이 갑자기 매일 밤 외출을 한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더욱 궁금한 건 정순이 돌아올 때의 표정이었습니다. 슬프면서도 어딘가 만족스러워 보이는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어려 있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서진은 창가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정순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그 방향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때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서진아, 너희 어머니 괜찮으시니? 요즘 밤마다 같은 곳에 서 계시던데. 서진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같은 곳에 서 계신다고요?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주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응, 골목 끝 단층집 앞에서 매일 밤 서 계시더라고. 1시간도 넘게. 서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그냥 산책을 하시는 게 아니라 특정한 집 앞에서 서 계시다는 말인가요? 혹시 그 집에 아는 분이라도 계신가요? 글쎄, 젊은 엄마랑 딸이 사는 집인데. 정순 어머니가 왜 거기 서 계시는지 모르겠어. 그것도 매일 밤. 전화를 끄는 서진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님이 모르는 집 앞에서 매일 밤 서 계신다니요?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요. 서진은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정순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 기다렸죠. 1시간 반 정도 후 정순이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진은 슬쩍 정순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역시나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지친 표정이었죠. 어머님. 서진이 부르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물어봐야 할지 몰랐거든요. 정수는 서진을 보더니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슬픔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안 잤니? 네. 어머님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바람 좀 쐬고 왔어. 정수는 그 말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서진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내일은 따라가 봐야겠어요. 어머님이 도대체 뭘 하시는 건지 알아야겠어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야채 가게에서 배추를 고르고 있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서진아, 어젯밤에도 봤는데 정순 어머니가 정말 이상하더라. 어떡해요? 아주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골목 끝 단층집 앞에서 1시간도 넘게 서 계시던데. 그것도 담장에 기대 서서 창문만 바라보고 계시더라고.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창문을 바라보셨다고요? 응. 그런데 이상한 게 창문 안에서는 젊은 엄마랑 딸이 저녁 먹고 있는데 정순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내가 몰래 지켜봤거든. 서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요? 혹시 그 집 사람들을 아시는 건가요? 글쎄, 그 집 엄마는 시장에서 옷가게 하는 분이야. 최미소라고 하는데 참 착하고 예쁜 사람이지. 딸도 초등학생인데 참 얌전해. 최미소라는 이름을 들은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은 서진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가끔 시장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또 있어. 정순 어머니가 그 모녀가 저녁 먹는 시간에 맞춰서 오시더라고. 마치 그 시간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주머니의 말을 들을수록 서진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요? 응. 정확히 9시에 나타나서 10시 넘어서까지 계시지. 그런데 그 집 불이 꺼지면 바로 돌아가시더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진의 머릿속은 온통 그 얘기로 가득했습니다. 왜 하필 최미소 씨 집 앞일까요? 어머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정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점심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눈에는 어머님의 모든 행동이 의미심장하게 보였습니다. 어머님, 최미소라는 분 아세요? 정순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국자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누구를 말하는 거야? 시장에서 옷가게 하시는 분인데. 젊고 예쁘신 분이에요. 정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서진은 정순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무언가 반응이 있었거든요. 어머님, 혹시 그분과 아는 사이세요? 아니야.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보니? 정순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도 서진은 계속 정순을 관찰했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가끔씩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오후에 서진은 최미소의 옷가게에 들러봤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으려고 하는 최미소를 만났죠. 안녕하세요, 미소 씨. 아, 서진 씨. 안녕하세요. 최미소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정말 밝고 예쁜 여자였습니다. 딸 데리러 가세요? 네, 학원 끝나는 시간이라서요. 집이 이 근처세요? 네, 골목 안쪽에 살아요. 작은 집이지만 딸이랑 둘이 살기엔 충분해요. 서진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지만 너무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는 어색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어머니께 예전에 다른 자식이 있으셨던 적은 없을까?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그냥 궁금해서요. 글쎄, 들어본 적은 없는데. 왜? 서진은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날 밤 서진은 정순의 방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9시가 되자 예상대로 정순이 외투를 입고 나왔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잠깐 바람 쐬고 올게.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정순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답답해서요. 같이 산책해요. 아니야, 혼자 다녀올게. 정수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서진은 잠시 기다렸다가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오늘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요. 어머님이 정말 뭘 하시는 건지. 서진은 조용히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호기심과 걱정이 뒤섞인 마음은 한층 더 뜨거워졌습니다. 정순의 뒷모습이 골목 저편으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가로등 불빛 사이사이로 숨어가며 거리를 유지했죠. 정수는 평소보다 느린 걸음으로 골목길을 걸어갔습니다. 가끔 기침을 하시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한 방향으로만 향하고 있었죠. 10분쯤 걸었을까요? 정순이 골목 끝에서 멈춰 섰습니다. 서진은 급히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단층 양옥집이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정겨운 느낌의 집이었죠. 마당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고 현관 앞에는 어린아이 신발이 나란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집 담장 앞에 서서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얇은 커튼 너머로 사람들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서진도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창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창문 안에서는 젊은 여자와 초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딸이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에게 무언가 즐거운 얘기를 하고 있는 듯했고, 엄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창문 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정말, 우리 딸 대단하네. 뭘로 칭찬받았는데? 그림 그리기요. 선생님이 제일 예쁘게 그렸다고 하셨어요. 모녀의 대화는 평범하고 정겨웠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시선은 담장에 기댄 정순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정순은 두 손으로 담장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순의 눈빛에는 그리움과 애절함,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표정이었죠. 창문 안에서 아이가 웃음소리를 내며 엄마와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는 정순의 어깨는 점점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순은 1시간 가까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창문 안불이 꺼지고 모녀가 사라진 후에도 한참을 더 서 있었죠. 서진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머님이 왜 저렇게 슬퍼하시는 걸까요? 저 모녀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정순이 돌아서는 순간 서진은 급히 숨었습니다. 정순의 얼굴에는 여전히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서진은 정순이 충분히 멀어진 후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다음 날 밤, 서진은 또다시 정순을 뒤따라 나섰습니다. 어제 본 광경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잠을 이룰 수 없었거든요. 어머님이 왜 그렇게 슬퍼하시는지 알아야겠어요. 이번에는 더 가까이 다가가서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정수는 어제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담장에 기대어 창문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안에서는 오늘도 모녀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숙제를 하고 있고 엄마는 옆에서 도와주고 있었죠. 엄마,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차근차근 생각해봐. 엄마가 도와줄게.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정순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 절절했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담장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정수는 서진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온 정신이 창문 안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정순의 입에서 작은 속삭임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애기. 서진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애기라고요? 정순의 목소리는 더욱 떨렸습니다. 엄마가 널 버리지 않았다면 지금쯤 내 곁에 있었겠지. 서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버렸다고요? 설마. 용서해다오.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정순의 두 볼에는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평생의 죄책감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애기야, 엄마가 너무 어렸어. 살 길이 없어서.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서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어머님께 잃어버린 자식이 있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저 집 아이가. 그 순간 창문 안에서 아이 엄마가 불을 켜며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서진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저 사람. 서진이 평소 시장에서 자주 마주치던 옷가게 사장이었습니다. 항상 인사를 나누던 그 여자였습니다.
정확히는 미소 옷가게를 운영하는 최미소였죠. 설마, 정말 설마. 서진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어머님이 저 여자를 딸이라고 부르신다고. 그런데 최미소는 분명히 고아원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정수는 여전히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너에게 그 이름을 지어줬었지. 항상 웃는 아이가 되라고. 그런데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서진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소라는 이름까지. 정말 어머님의 딸이라는 뜻인가요? 너를 찾아서 이 동네로 온 거야. 몇 년 전에 시장에서 너를 봤을 때 손목에 있는 점을 보고 알았어. 내 딸이라는 걸. 서진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손목의 점이라고요? 그럼 어머님이 일부러 이 동네로 이사 온 건가요? 그래서 매일 밤 이렇게 와서 너를 지켜보고 있어. 다가가고 싶지만 미안해서,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서. 정수는 담장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그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런 비밀이 숨어 있었다니. 어머님이 평생 혼자 감춰온 아픔이었다니.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한참 동안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 목격한 일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어머님이 최미소 씨의 친엄마라니. 서진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시어머니에게 이런 비밀이 숨어 있었다니요. 그럼 시장에서 만날 때마다 어머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서진은 예전 일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가끔 시장에서 최미소를 만나면 어머님이 유독 그쪽을 오래 바라보셨던 것. 최미소가 인사를 건네면 어머님이 몹시 당황해 하셨던 것들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1시간쯤 후 정순이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정순의 얼굴에는 여전히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깜짝 놀라며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안 잤니? 잠이 안 와서요. 어머님,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정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들킬까봐 불안한 표정이었죠. 무슨 일이야?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밤마다 어디를 다녀오시는 거예요? 그냥 산책이라고 했잖니. 어머님, 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골목 끝 단층집 앞에서 서 계시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이웃분들도 다 보셨어요. 정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왜 매일 밤 그 집 앞에서 우시는 거예요? 최미소 씨와 어머님이 무슨 관계인 거예요? 최미소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정수는 마치 천둥을 맞은 것처럼 몸을 떨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어머님이 그분 이름을 부르시는 걸 들었어요. 애기라고 미소라고.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하시는 것도요.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서진아, 어머님, 최미소 씨가 어머님이 딸인가요? 긴 침묵이 흘렸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3세 결혼했어. 첫 남편과. 행복했지. 그런데 결혼한 지 넉 달 만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서진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뱃속에 6달 된 아이를 품고 혼자 남겨졌어. 시댁에서는 날 내쫓았고, 친정도 가난해서 도와줄 수 없었어. 정순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려고 했어. 정말 애썼어. 하지만 너무 어렸고, 가난했고, 아이가 아플 때마다 병원비도 없었어. 서진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보냈어. 아이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길 바라면서. 하지만 정순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후회했어. 매일 밤 그 아이 생각에 잠을 못 잤어. 정수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몇 년 전에 시장에서 우연히 봤어. 계산할 때 손목에 있는 점을 보고 알았어. 미소에게만 있던 그 점을. 그 순간 확신했어. 내 딸이라고. 서진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일부러 이 동네로 이사 온 건가요? 그래서 이 동네로 이사 온 거예요? 정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어. 미안해서. 어떤 얼굴로 만나겠어. 버린 엄마라고 하면서. 어머님. 서진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럼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멀리서만 지켜보셨던 거예요? 응. 미소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었어. 딸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왜 갑자기 매일 밤 나가시게 된 거예요? 정순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몇 달 전에 미소가 힘들어하는 걸 봤어. 가게 문을 일찍 닫고 피곤해 보이더라. 혼자서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서진은 최미소의 모습을 떠올려 봤습니다. 생각해보니 요즘 좀 지쳐 보이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자주 지켜보게 된 거야. 혹시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닌지.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잖니.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것밖에. 정순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최미소 씨는 어머님이 친엄마라는 걸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응, 모르지. 어떻게 알겠어. 갓난아기 때 보냈는데. 서진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머님의 마음이 이해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어머님, 최미소 씨에게 말씀드리는 게 어때요? 정순이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절대 안 돼. 왜요? 가족인데. 최미소 씨도 친부모가 누군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아니야. 나는 자격이 없어. 버린 엄마가 무슨 자격으로. 정순의 자책이 너무 깊었습니다. 서진은 어머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이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잖아요. 최미소 씨도 이해하실 거예요. 이해. 정순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이해해? 엄마 없이 평생 살았는데. 그래도 어머님은 계속 그리워하셨잖아요. 사랑하셨잖아요. 사랑. 정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한다면서 버렸는데. 그게 무슨 사랑이야. 서진은 어머님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의 죄책감이 너무 깊이 박혀 있었거든요. 어머님, 이렇게 계속 혼자 괴로워하시면 안 돼요. 최미소 씨도 혼자 힘들게 아이 키우고 계시는데 어머님이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손녀도 계신데 할머니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수는 손녀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아이의 웃는 모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내가 나타나도 될까? 미소가 싫어하지 않을까? 천천히 해보세요. 일단 이웃으로 지내시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시면 돼요. 서진은 며칠 동안 정순을 설득했습니다. 정순도 점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특히 손녀 얘기를 들을 때마다 눈빛이 달라졌죠. 일주일 후 정수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서진의 계속된 설득과 격려가 조금씩 정순의 마음을 움직였거든요. 서진아, 나 정말 가봐도 될까? 물론이에요, 어머님. 용기를 내세요. 그날 저녁 정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최미소의 집 앞에 섰습니다. 서진이 옆에서 격려해줬지만 다리가 떨려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천천히 하세요. 정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온 이 순간이 드디어 온 것입니다. 잠시 후 최미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누구세요? 정수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까이서 본 최미소는 어린 시절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눈매며 코며 모든 게 정순과 닮아 있었죠. 저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미소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혹시 어디 몸이 불편하세요? 들어오세요. 미소야. 그 순간 정순의 입에서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최미소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불러보고 싶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얘야, 미안하다. 내가 내 엄마야. 최미소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뭐라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널 버린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었어. 정수는 울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의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가 너무 어렸어. 혼자서는 널 키울 수 없었어. 정말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최미소의 표정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충격이 분노로 바뀌고 있었죠. 엄마요? 지금 와서요? 미소야, 엄마가 설명을. 설명은 무슨 설명이요? 최미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전 엄마 없는 아이로 평생 살았어요. 혼자서 모든 걸 견뎌냈어요. 얘야, 엄마도 힘들었어. 매일 널 생각했어. 생각만 하셨다고요? 최미소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지만 그 표정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저 혼자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양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정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아픔을 모두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왜 이제 와서 나타나는 거예요? 저 혼자 잘 살고 있었는데, 딸도 잘 키우고 있었는데. 미소야, 엄마가 도와주고 싶어서. 도움은 필요 없어요. 이제까지 없이도 잘 살았는데 앞으로도 없이 살 거예요. 최미소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제발,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저희에게 엄마는 없어요. 쾅! 문이 거칠게 닫혔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재회가 이렇게 참담하게 끝나다니요. 서진이 정순을 부축했습니다.
정수는 땅바닥에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내가 너무 늦었구나. 너무 늦었어.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죠. 남편과 아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지만 서진은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아예 밥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방에 들어가 보니 정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계셨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배고프지 않아. 이렇게 계시면 안 돼요. 일어나세요. 서진아,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괜한 일을 벌였어. 서진은 정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최미소 씨도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신 거죠. 아니야. 나를 원망하고 있어. 당연해. 버린 엄마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어. 정순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진은 정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뭘 더 어떻게 해? 어머님이 평생 그리워하셨잖아요. 진심을 보여주시면 최미소 씨도 마음을 열어주실 거예요. 서진은 정순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님의 마음을 편지로 써보세요. 말로는 다 전하지 못한 진심을.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동안의 그리움과 후회, 그리고 딸에 대한 깊은 사랑을 담았습니다. 미소야, 엄마가 매일 밤 너를 지켜봤어. 멀리서라도 내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게 엄마의 유일한 위안이었어. 엄마는 너를 사랑해. 평생 사랑했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야. 그날 밤 서진은 정순을 데리고 다시 최미소의 집 앞으로 갔습니다. 어머님, 이걸 문 앞에 놓고 오세요. 정순은 조용히 편지를 문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창문에는 불이 켜져 있었지만 최미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깊게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순의 뒷모습은 한없이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정순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늦었지만 이제라도 마음을 전하신 거잖아요. 후회하지 마세요. 고맙다 서진아. 내가 없었으면 나는 평생 멀리서만 바라봤을 거야. 그날 밤 정수는 처음으로 밤 외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최미소의 집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최미소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정순의 진심 어린 사과와 사연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나를 사랑했다고. 최미소는 창문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친엄마가 바로 이웃에 살고 계셨다니요. 매일 밤 나를 지켜봐 주셨다고. 분노보다는 그리움이 더 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엄마가 바로 여기 있었다니요. 닫힌 문 뒤에서 최미소는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이어졌던 그 애절한 발걸음은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을 향한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